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FOMC의 여파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1974년 이후에 최장 기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2.58% 크게 떨어지면서 42,326선에 장을 마쳤고요. 기술주들도 낙폭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3.56% 떨어진 19,392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하락했는데요. 2.95% 떨어지면서 5,872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오늘도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실업수당 청건수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표가 예상치보다 좋았던 수치가 나왔고요. 연속 실업수당 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건수 예상치를 양쪽 다 하회하게 되면서 현재 시장 자체는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건수는 현재 기준으로 현재 187만 4천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예상치였던 수치보다 소폭 낮은 수치가 나와줬고요.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현재 22만 건이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22만 9천 건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GDP 같은 경우 발표된 수치가 예상치였던 2.8%보다 높은 3.1%가 나와주면서 현재 미국의 경제 자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오늘 발표된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한 제조업 활동 지수 자체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지표 말고는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판매 지수와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대출 우대 금리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남은 일정들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이 FOMC 회의가 이어졌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년도 금리 인하의 횟수일 텐데요.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저께 FOMC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점도표 내용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2차례 인하로 0.5%에 대한 인하로 원래 9월에 전망되었던 4차례 인하보다 크게 축소된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점도표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내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9월에 예상되었던 2.1%까지 내려간다는 예상치보다 2.5%로 크게 오르게 되게 되면서 2%에 도달하는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하는 수치가 정확히 말하면 2027년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가게 되면서 실업률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많다라는 점도표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처음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도중에 나왔던 여러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페이지에 도입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가 끝났으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부분이 관찰이 돼야 추가적인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면서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느려지는 부분들을 시사를 했다. 연준의 성명을 통해서 연준은 앞으로 새로운 페이지에 돌입하면서 금리 인하를 더 느리게 가겠다는 시사를 했으며 아무래도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없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연준은 일시정지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후한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진행이 됐죠. 일본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회 연속 동결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일본 쪽에서는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발언과는 좀 다르게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으로 나왔던 소식들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면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요. 추가적으로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나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현재 엔화가 현재 지속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156엔까지 취소하는 상황인데 우에다 총리는 향후 임금 동향을 살필 것이다라 발표하면서 3회 연속 동결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단기정책 금리를 현행 0.2%로 0.25%로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는데요. 정책위원 중 9명 중 8명이 동결에 찬성하고 1명 같은 경우는 연 0.5%로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이후 7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00%에서 현재 0.25%를 인상한 상황이고 9월과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동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NHK 기준으로는 일본 은행과 결정과 관련해서 내년 춘계 도사 협상 춘투의 임금 인상 움직임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금리 동결 결정 이후 오후 12시에 N달러 환율은 달러당 1,155.44엔까지 상승하면서 엔화 약세를 나타내게 됐는데요. 155엔을 넘어선 건 약 한 달 만이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에 엔화 매도, 달러 매수가 확산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하면서 0.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 관련 소식인데요.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는데 이 미국 정부가 하이닉스에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6,6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SK 하이닉스에 6,600억 원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관련된 칩셋 관련된 소식이 안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와 6,6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엇 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 패키지 생산 기지에 대한 건설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사업 규모는 약 5조 6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로 약 5억 달러, 7,248억 원에 해당하는 정부 대출도 지원이 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하원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보조금 지급이 미국의 글로벌 기술과 그리고 리더십 강화 및 AI 하드웨어 공급망 공고화에 기여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아무래도 발표된 보조금 규모는 지난 8월에 나왔던 예비 계약 4억 5천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면밀히 관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을 보여주긴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트럼프 취임 전까지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 지급 규모를 신속히 확정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인텔의 11조 원가량 지원을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앞으로는 삼성이 남아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이번 지원으로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기술과 AI 하드웨어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중국 및 다른 경쟁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강화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가 반대를 한다라고 해도 이미 확정된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 과정 아래에서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더 면밀히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전에 이게 계약이 체결이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가이던스가 조금 아쉽게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실적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마이크론의 매출과 EPS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가이던스가 아주 크게 하회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매출이 8.71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쳤던 8.7빌리언 달러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마진율 자체는 39.5%로 예상쳤던 39.2%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좋은 소식이 나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가이던스가 너무나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쳤던 9빌리언 달러에 많이 못 미치는 7.9빌리언 달러가 나와주면서 급락을 시작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EPS 관련된 부분에서 1.43이 나오면서 예상쳤던 1.92보다 안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결국 수요 성장 감소, 여기에 대해서 공급 조정이 필요함을 의미하게 되면서 현재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다는 부분을 어닝콜에서 밝혔는데요. 현재 NAND 기술 자체는 전체 비트 전력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기술 전환 속도를 늦춰 공급을 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소식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NAND 플래시에 관련된 설비 투자를 이전 계획 대비 축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기술 노드 전환 속도를 조정하면서
난드 웨이퍼 투입량을 10% 중반대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현재 2024년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급은 전체 디램 비트 공급에서 중간 한 자릿수 비율, 낸드 같은 경우는 높은 한 자릿수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재 중국 시장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어닝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디램 같은 경우는 DDR4 혹은 LPDDR4 제품들이 현재 디램의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소비자와 클라이언트 및 낮은 성능의 모바일 제품이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식을 밝혔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은 향후 전략에 관련해서 2025년 디램 관련 매출 중 LPDDR4와 DDR4 제품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인데 여기에 대한 비율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중국 고객사에 대한 판매는 마이크론의 기술 및 제품 병력을 활용해서 고성능 제품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에 이어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